대형차들은 수리비가 30만 40만 원 나가는 거 아니에요. 100단위가 넘어가요. 어쩔 때는 300, 400 나가고 한 달에. 그래서 중고차 같은 경우는 120 정도 잡아요. 한 1700 정도 하면 700 정도 가져간다고 보면 돼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5톤 윙바디 화물차를 하고 있는 박영민입니다. 56세고요. 버스 한 15년 하고 화물차 입문한 지가 한 12년 되거든요. 지금 어떤 트럭인가요? 25톤 윙바디이고요. 하나는 그 프리마 500마력짜리. 어떻게 하다가 이 일까지 하시게 되신 거예요? 사무직도 있어봤는데 네.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25살인가 그때부터 뭐 조금만 타부터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게 25톤 윙바디라고 하셨나요? 네네. 윙바디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카고를 운전하다가 이제 넘어왔어요. 카고는 반 노가다라고 보면 되고요. 카고가 죄송한데 어떤 걸까요? 윙은 뚜껑이 덮여 있는 거고 네. 카고는 뚜껑이 없는 거예요. 조그만 걸 나면 용달차. 그거를 먼저 하시고 이쪽으로 네. 넘어오신 거군요. 아무래도 일이 낫죠. 좀 장단점이 있어요. 카고는 야간 일을 별로 안 하고 윙바디는 많죠, 야간 일이. 윙바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짐들을 싣나요? 공사품이요, 물류센터법 그런 걸 주로 많이 날르죠. 윙바디 25톤부터는 보통 지게 다, 싸요. 다 실어주는데 카고 같은 경우는 네. 내가 다 단도리를 다 해야 되잖아요. 아빠도 씌워야 되고 알싱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체력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윙바디는 버튼만 누르면 문이 쫙 열리고 닫히니까 일하기는 편하죠. 다들 윙바디를 원하실 것 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운반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네. 카고는 여러 가지 짐을 싣다 보니까 단가가 좋아요. 이거는 나가짐도 있지만은 단가가 한 2, 3만 원 적어요. 카고가 한 35만 원 운반비를 간다 그러면 우리는 한 30만 원에 갈 수도 있고 뭐 32만 원에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신차인가요? 아니요, 저도 중고차 2010년식이에요. 중고를 구매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금전적인 문제죠. 얼마에 구매하셨나요? 4,500 정도 들어간 거 같아요. 4,500만 원. 네. 신차는 보통 얼마 정도에 출고되나요? 배우차가 2억이고 뭐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번호판도 돈을 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기입료라 그러거든요. 회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28만 원대도 있고 뭐 30만 원대도 있고 뭐 다 틀리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험료 할증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나올 때 이제 100%부터 하고 나면 120% 이렇게 돼요. 나중에 이거는 관두든가 차를 바꾸든가 뭐 남발을 바꿀 때는 제가 시작한 100%에 대한 그거를 해놓고 나가야 돼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도 사고들이 많이 나서 내가 뭐 140%면 40%에 대한 건 물어놓고 나가야 돼요. 하루에 몇 시간을 운전하나요? 18시간 한다고 보시면 18시간이요? 네, 18시간. 엄청 피곤하실 것 같은데. 한땀에 이제 시간 날 때 뭐 이렇게 누워있고, 짐 내리는 시간이 있고, 내기 시간이 있고 하니까, 그게 한 두세 시간 빠지니까 그때 시간이 남을 때 조금씩 쉬는 거예요. 엄청 피곤하실 것 같은데. 처음엔 피곤하죠. 면역이 돼야 돼요, 이것도. 잠을 깨기 위한 이런 노하우들이나 이런 것들 좀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제일 좋은 거는 안전한 곳에다 떼놓고 10분인데 20분 자면은 한 40분 가더라고요. 오래 하셨던 분들이 좋은 일거리를 다 따간다.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부터 내 집은 없는 거잖아요.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하나 내 걸 만드는 거예요. 일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몇 번 잡으면은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잡는 거예요. 기사님들이 요즘에 일거리가 없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안 좋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살아남으려면은 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분도 계세요? 다 컸죠. 이제 다 성인 됐죠. 자녀분은 트럭 운전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나쁘든 좋든 않든 직업이니까 뭐 따라야지 뭐 그분 싫다 할지도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저는 이 직업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1인 기업이에요. 이거 노력한 만큼 버는 거라 정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뭐 아들한테 권장을 해요. 근데 아들이 운전 쪽엔 취미가 없더라고. 그래도 자녀분들은 조금 더 편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운전은 난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가르쳐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있나요? 화물차 자격증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따야 되는 거고 면허증이 1차, 화물 자격증이 2차 그건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대형은 한 번에 바로 딸 수는 없으니까 기간이 있죠, 기간. 일종에서 아마 2년이 지나야 되나 다른 못 따죠. 트럭 기사가 되기 위한 자격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나요? 자격증 외에는 경력이죠. 자간차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운전할 때 1톤, 2.5톤, 5톤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톨게이트를 지나갔는데 할인되거나 그런 것들도 있나요? 야간에 할인되죠. 뭐 일반 차량들도 똑같은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화물차니까 할인되는 거고 특혜를 주는 거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차를 좀 오래 타시면 고질병 같은 게 좀 있나요? 하체가 부실하죠. 배가 많이 나오고 사람이 둔해지는 거. 좀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일반 내비를 보고 가시는 분들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좁은 길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보세요. 여기 내비 없잖아요. 뭘 보고 가시나요? T맵이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화물차 내비도 있는데 100% 정확하진 않아요. T맵도
지도 설정하면 화물차 설정이 돼요. 저는 그거 안 하고 그냥 승용차 걸로 보고 다녀요. 지도를 봐서 도로가 윤곽이 나와요. 어느 정도 노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면 이제 목적지 다 와가면 이제 골목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입구는 넓은데 들어가면 좁아진 데가 있어요. 그럼 빠꾸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좀 이상하면 업체에다 입구에서 들어가기 전에 네. 전화를 해봐야 돼요. 후진하는 것도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네. 후진으로 나가는 건 더 힘들 것 같거든요. 아, 힘들죠. 지금은 후방 카메라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카메라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감각으로 백면만 보고 가다가 뭔가 이상하다 하면 내려서 봐야 돼요. 총 몇 미터라고 하셨죠? 적재한만 10m, 앞에까지 하면 12.5m 하거든요. 12.5m. 와, 안 보일 것 같은데 아예 뒤쪽은. 안 보이죠.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있었을까요? 외길을 가는데 네. 카고 했을 때요. 딱 차 한 대씩들이 못 들어가요. 저기 보니까 차가 안 오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내가 한 3분의 1을 들어갔어요. 근데 승용차가 들어오더라고.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갖고 내가 이제 비상깜빡이 일단 켜고 있었지. 계속 들어오더라고. 그러다 내가 크라시를 울렸지. 들어오지 말라고. 네. 계속 들어오다가 옆으로 빠진 거예요.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리를 걸어가지고 그래도 빼줬어요. 네. 아저씨 거기 들어오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미안합니다 하고 막 그러더라고. 이제 그래서 아우 고맙습니다 하고 자기가 빼주더라고. 속으로는 쌤통이라 했죠. 근데 어차피 내가 가야 할 길인데 그걸 네. 난 납품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 큰 사고는 안 나신 거죠, 그죠? 네, 사고는 뭐 없습니다. 주변에 들었던 사고 중에서 큰 사건이 있었을까요? 사고 같은 거는 올라가서 내가 발을 걸기도 하고 망을 또 씌우고 예, 갓발을 예. 씌워야 되잖아요. 예. 씌우고 나중에 하차할 때는 걷어야 되는데 걷다가 동료 한 분은 67세 되셨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위험하다고요, 카고는. 카고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 주위에서 가르쳐준 거하고 내가 수술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창업 비용이 좀 궁금합니다.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뭐 이거는 하긴 아니고 일단은 신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자기가 현찰 주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돈이 몇 천만 원 들어가요. 한 3천만 원 있어야 되고 3천만 원은 차 비용인 건가요? 유지 관리비 첫 달에 할부도 내야 되고 수산차 대비 2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350에서 개월수마다 틀리는데 한 400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신차 기준으로. 예, 국산차 경우 외제차는 여기 넘어. 그리고 당장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내가 요번 달에 일을 했으면은 그거 마감을 치고 다음 달 말일날 나오는 것도 있고 초에 나오는 것도 있어요. 2달 결제, 한 달 반 결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2달 치는 내가 이제 생활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있어야지 그래도 쪼달지 않고 할 수 있죠. 도로에다가 뿌리는 비용이 기름값이든 보통 얼마 정도? 차량마다 다 틀려요. 500km 기준에서 60에서 그 정도 나간다 보면 돼요. 톨비만. 톨비만 60만 원이라고요? 한 달에 자동적으로 나가는 돈이 톨비만. 와. 안녕하세요. 하이패스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여기 민자라 연계가 안 돼요. 기름값은 또죠. 기름값이 제가 한 유가 보조금 받고도 한 55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550만 원? 네. 와. 그거 두 개만 해도 지금 600만 원인데. 네. 그럼 지입료 30만 8천 원에다가 보험료가 한 40몇만 원 된다 그러면 와. 70만 원. 그럼 한 700 넘어가죠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요? 예. 기사님 뭐 얼마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매출은 한 1600에서 1700이에요. 거기서 수리비 나가죠. 대형차들은 수리비가 30만 40만 원 나가는 거 아니에요. 100단위가 넘어가요. 어쩔 때는 300 400 나가고 한 달에 그래서 중고차 같은 경우는 120 정도 잡아요. 한 1700 정도 하면 700 정도 가져간다 보면 돼요. 그래도 직장인보다는 낫네요. 맞죠. 나니까 조금 하는 거지.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죠. 어플이라는 것 때문에 단가도 또 많이 낮아진다고 하시던데. 네, 업체 경쟁이죠. 예를 들어서 일할 사람 뭐 10명인데 오다는 뭐 5개 나왔다. 그럼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좀 악순환이 있어요. 원래는 그게 저가를 잡으면 안 되는데 안 잡으면 내가 집을 복귀를 못 하는가 그럼 누군가 잡아가거든. 내려가는 단가하고 올라가는 단가 차이 많아요. 내려가는 게 만약 60만 원이다. 올라가는 거는 뭐 40몇만 원 이래요. 매출이 가장 많이 냈을 때 얼마 정도? 900도 나왔는데 순수익이요? 예, 1년 와. 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며칠 전에도 지금 수리비가 한 800 들어갔어요. 800. 와. 운행을 해야 되니까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차량이 입고되어 있는 동안도 못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차 수리할 때는 못 하는 거죠. 일 못해서 까지고 네. 차 고쳐서 돈 까지고. 근데 새 차를 하시면은 할부는 많이 내도 할부 끝날 때까지 그런 큰 고장은 없거든요. 그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내년에 새 차로 그냥 어떻게 할부를 하고 6년 동안 갚으면은 중고차가 남잖아요. 네. 일하시는 분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어요. 70 넘으신 분도 있고. 와, 젊은 분들도 있으세요? 20대 뭐 초반도 있고. 그분들도 윙바디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건 윙바디 이제 하고는 짐을 단둘이 할 줄 알아야 되고 힘들고 하니까 젊은 애들 피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보통 좀 하시고 경력을 쌓다가 결국에는 윙바디 쪽으로 많이 넘어오시겠네요. 연비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잘 나오는 게 3점대 많이 안 나와요. 야, 진짜 안 나오네요. 대형차들은 지금 저녁 9시예요. 지금 원래 출근하시는 시간대인가요? 일요일날 저녁 9시부터 시작
시작해서 양주에서 이제 출발해서 태변 들렸다가 오산을 거쳐서 다음날 아침 6시에 납품을 하고 거기서 물건을 싣고 청주 갔다가 납품을 하고 평택을 가서 물건을 싣고 다시 이제 양주로 와서 태변을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일주일을 금요일날 저녁 때 끝나는 그런 코스거든요. 일주일 동안 차에서 자는 거죠. 이쪽에 있는 건가요? 예. 저분들 갈 수가 있어요? 아늑해요. 트러커의 기사님들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러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트럭 기사를 준비하시려거나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조언이나 네. 이런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다면 참 시작이 중요하니까 네. 마음 각오는 하고 해야죠. 직업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어려울 게 없을 거예요.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결과는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 소감 한 번만 네. 말씀해 주십시오, 기사님. 밤늦게 와줘서 감사하고요. 네. 이런 걸 처음 해봐가지고 말씀 엄청 잘하셔가지고 오늘 인터뷰에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인연이 되면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네. 예, 들어가십시오. 네.